자, 이제 우리 3편 부동산 시장 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에는요, 주로 어떤 게 시험 나오는가 하면은, 강의노트 한 장 더 넘어가서 18페이지. 자, 다시 우리 강의노트 맨 앞에, 맨 앞에 2장 넘어가시면, 3장 넘어가야 되네. 강의노트. 맨 앞에 3장. 넘어가시면 출제표가 있다고 그죠? 거기 시장론이 몇 프로 나옵니까? 네? 한 10.6%죠? 대충 이게 한 4개 반 정도. 4개. 한 4개 정도 나오겠네? 4개. 자, 그래서 이 4개 중에 특히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요. 자, 강의 노트에 제일 먼저 볼 거. 자, 우리 18페이지 가보세요.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쭉 넘어가면서 굵은 글씨 쭉 봐보세요. 쭉 가보니까 21페이지, 22, 23, 24페이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볼 게 3절 입지론 23페이지.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그러니까 4개 중에 100%에게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그것도 계산 문제만. 그러니까 최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21페이지 지대론에서 한 문제. 또 2개 확보된 거지 이제. 나머지 2개 찾아야 됩니다. 공간, 자, 다시 도시 공간 있지? 도시 공간 구조가 이게 한, 확률상 한 문제 할 확률이 한 60%? 60%? 70%? 60, 70%. 그 다음에, 이건 거꾸로 공부하셔야 돼. 저기 있는 19페이지. 여과 과정이 있죠? 네, 거기에 한, 나올 확률 한 70%. 그거 빼면 2개 있거든요. 뭐가 있는가 하면 18페이지 앞에 1번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20페이지 3번 효율적 시장. 얘들은 한 가끔마다 툭툭툭 튀어나와. 한 2, 3년, 한 5년마다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공부할 순서 알겠죠? 책은 절대 순서가 없어. 제일 먼저 할 게 입지, 2번째 할 게 지대, 3번째 할 게 뭐요? 도시 공간 구조. 4번째 할 게 여과 과정. 요 4개는 무조건 챙겨야 돼. 4개는. 나머지 그 2개 있죠.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은 마지막까지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책은 절대 어떤 순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뭐 자기 마음대로 책을 쓴 거니까 굳이 앞뒤 순서가 없으니까 그냥 쭉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일단 제일 먼저 18페이지부터 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시장? 부동산 시장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개론 과목은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얘 반대인 게 뭔가 생각하시라고. 반대인 거. 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장을 공부한다. 근데 무슨 시장이냐? 부동산 시장이다. 그럼 얘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할래? 일반 경제시장과 비교해야 된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 만약 부동산 시장이, 자, 이걸 액면으로 보자면 자꾸 생각하시는데,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시장과 똑같으면요, 이런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을 쓰다는 벌써 뭐예요? 일반 경제와 다른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시장과 서로 비교한다. 이런 걸 먼저 아시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시장이 뭐 하는 곳이냐? 시장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보자고. 그럼 시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시장이란 것은 물건 등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이지. 근데 이 시장에 대한 종류 원래 크게 2개 있어요. 자, 이 2개부터 할 거예요. 2개 있는데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 반대말.
그죠? 불완전 경쟁시장이 있을 것 같아. 느낌상. 그러면 이상적인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입니까? 아니면 불완전 경쟁시장입니까? 그죠? 얘가 이상적이지. 그럼 이걸 한 목적이 뭐냐? 이거야. 결론부터. 따라서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어디 속에 포함될래? 이걸 파악할 목적이. 궁극지 목적은. 그걸 먼저 아시면서. 그러면 제일 먼저 요 두 개에 대한 구분 기준이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구분 기준을 보니까 우리 강의 노트 18페이지입니까? 메뉴에 보니까 총 4개 있지. 4개. 요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질 때가 완전 경쟁시장이고 4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이건 불완전 경쟁시장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묻는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부터 합니다. 자, 완전 경쟁시장은 여러 명의 수요자, 여러 명의 공급자가 있는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고 얘 반대 뭐 있습니까?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가 있는 그런 시장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불완전 경쟁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요 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이때는 가격 조작, 가격 통제 누가 합니까? 가격 통제 누가 하겠냐고. 수요자 지만 아니야? 그죠? 거꾸로 여러 명의 수요자, 한 명의 공급자 있으면 가격 통제 누가 합니까? 이건 분명히 완전 경쟁시장 아니겠지. 그죠?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 통제할 거니까. 거꾸로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 있으면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보통 뭐라냐? 시장에 주어져 있는 가격에 따라간다 해서 가격 순응자가 존재하는 시장이 뭐냐? 곧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예, 상품에 대해서 동질성이 있냐? 요거 묻는 거예요. 동질성. 자, 우리 분필은 똑같은 분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분필이 있는 결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하죠? 일물일가 법칙을 뭐한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일물일가가 뭐죠? 앞에 단서가 있는데 요 분필이 5년 전과 현재 같아? 다른 거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있을 때야. 똑같은 원주시에 똑같은 문방구에서는 똑같은 분필은 똑같은 가격이 있는 거지. 그죠?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시장에서 마음대로 진입과 퇴거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울 때가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요. 이 정보를 갖다가 완전한 정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4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과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왜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냐 묻거든. 자, 첫 번째,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가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은 똑같은 물건 있어 없어? 없지. 개별성 때문에 뭐죠? 동일한 물건이 있을 수가 없더라. 또 부동산 시장은 마음대로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냐?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원주시에 40평짜리 얼마나 6억 한다면 6억 이하 되는 분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 워낙 비싼 고가품이다 보니까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시장에 마음대로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또 우리 학원 월세 얼마나 다 알고 있어? 전부 다 공유해? 아니지, 그죠?
결국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등등을 봤을 때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 나왔을 때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쓰면 틀리겠지. 그죠? 아마 시험 나면 틀림없이 뭐 있으니까 요걸 딱 내놓고 있죠. 이런 걸 시험 낼 거야. 분명히. 틀린 말로써. 자, 하여튼 걸어보시면 돼.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념부터 할게요. 개념. 자,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 아까 설명했지만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느낌상. 자, 책 몇 페이지인가면요. 134페이지. 1번의 부동산 시장 개념 해서 그 큰 1번 중에 갈로 1번이 있지. 그거 읽어보시면서 그러니까 내용을 딱 읽어보시면 어떤 차이가 독특한 특성이 먼저 파악하시는 분들이 얘는 구체적인 지금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 느낌은. 그건 아닌 것 같아. 다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책을 보면 웃기는 게 뭐라 쓰는가 하면은 앞에 뭐 있습니까? 일반 제품들은 반드시 지리적 공간 수반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뒤에 설명 열심히 돼 있어. 그리고 뭐야?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지리적 공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말의 핵심 아닙니까? 문맥상 보니까. 자, 이 말은 우리 이거 있죠. 나 자동차 샀다 했을 때 어디 샀냐가 중요합니까? 어떤 차, 가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나 땅 샀어.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어디냐 이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이나 성향 때문에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반드시 지리적 공간이 항상 수반된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구체적인 목숨 걸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체적 추상적 설명드릴 건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부분, 하위. 물론 이게 약간 개념 차이 있지만 국지적, 다 같은 말이에요. 세분화. 뭐 국지적, 지역적, 시장 성격을 갖고 있더라. 자, 이러면 참고로 있죠. 부분 반대가 뭐지? 전체. 지역 반대가? 지역 반대가 뭘 또 고민해. 전국이지 뭐. 하위 반대가? 그건 상인이 아니야. 일반 보편이지. 그건 달라. 자, 설명드릴게요. 이거 한 목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두 개 중에.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전체 반대가 요게 부분이거든요. 하는 목적이고요. 자, 분필은, 이 가격은 서울이든 원주든 부산 가격 차이 있습니까? 똑같이 일률적이지. 전국적 일률적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은 강남, 원주, 해운대 가격? 틀리죠. 분명히 지역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위란 개념을 좀 아셔야 돼. 그냥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자, 전국의 땅이 전체면 서울시는 부분이지. 그죠? 서울이 전체면 종로구는 부분입니다. 종로구가 전체면 여기 종각은 부분이죠. 종로 일각. 자, 종각이 전체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부동산 중에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도 있지, 그지? 그래서 이 주거는 뭐 됩니까? 부분될 것이고. 자, 종각이 있는 주거가 전체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예,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있고 쭉이 있을 게 이게 되죠. 아파트가 뭐냐? 부분이에요. 이렇게 점점점 쪼개지는 게 뭐냐고. 이게 부분, 하위, 국지, 지역, 개별 이런 말 뜻이에요. 이걸 아파트 전체는 그 중에 30평도 있고 40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40평이 부분. 40평도 방이 3개, 방 4개 있어요. 그래서 방 3개짜리 4개 할까? 자, 이게 예, 부분. 4개가 전체면 그 중에 큰 방, 큰 거, 작은 방, 큰 거 있죠? 자, 이런 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상대적으로 쪼개지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쪼개진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요. 분필은 전국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부동산 뭐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같은 동에, 한 동의 아파트가 전체가 40평이야. 40평인데, 요 8층이 있는데 801, 802, 803, 804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801은 방 3개, 방 4개, 방 3개, 방 4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 전에 매매된 게 801호가 8억에 매매되었어. 자동 802호도 8억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803호는 8억쯤 되겠어. 그지? 얘가 쪼개보면 결국 뭐 있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가격이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이 부분 또는 하위 시장 만드는 목적은 뭔가 하면 예, 비슷한 동질적인 물건이 뭐가 있냐 찾을 목적이 사실은. 그래서 요 개념 꼭 아셔야 돼. 부분 시장을 통해서 결국 뭐 있습니까? 상품이 동질적인 상품을 찾을 목적이지 이 말 대신 이질적인 이 말씀은 틀려. 네? 자, 동질적인 물건이 분명히 상품을 찾았죠. 그럼 이제는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까 801이나 803호 같은 거 아니야? 비슷한 거지. 자, 동질적인 물건이 있으면 대체 가능하죠?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했던 대체 존재하면은 탄력, 비탄력. 그래서 앞으로 시험 나왔을 때 세분화될수록 탄력적입니다. 그런 개념 좀 기억하시라고. 나중에 우리 하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탄력성 했었죠? 탄력성 했을 때 이 말을 설명 안 했습니다. 세분화되면 점점점 대체제 많은 결과 이때는 탄력 조력이 하시라고. 그러면 얘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생된 건데요. 자, 다시 가볼게. 예,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있으면서 가격이 있어요. 가격. 자, 해볼게요. 항상 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면 돼요. 자, 분필은 똑같은 분필은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가격은요? 같지. 자, 다시 부동산. 같은 40평이 같은 동네에 있어요. 가격도 비슷하지. 자, 그 다음에 예, 분필은 같은 분필인데 다른 동네에 있어 분필 가격 같지, 그지? 근데 부동산은 똑같은 30평인데 강남과 원주 다른 동네에 있어요. 가격 이런 걸 기억하시라고. 이런 걸 시험 낼 거니까. 자, 일단 그와 같은 말이 있는데 우리 책 바로 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해 보면요. 거기 있는 양갈로 2번 134페이지 읽어보시오. 양갈로 2번만 134페이지. 우리 책은 주구장창 구체란 말과 추상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구체와 추상을 추상 설명합니다. 이런 거요. 남대문 시장 어디에 있어? 남대문 있겠지, 그지? 그게 구체적이야. 다시 할게. 자, 노동시장 어디에 있어?
금융시장 어디 있어? 부동산 시장 어디 있냐고? 눈에 안 보이지? 그게 추상적이야. 끝. 네, 자, 이 말입니다. 특정 장소 지정돼 있지. 우리 여기 뭐 있습니까? 풍물시장. 눈에 보이는 거지. 이런 게 구체적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동이란지 금융 같은 부동산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 그냥 막연한 시장이 이런 게 추상적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은요. 부동산 시장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추상적인데 그러나 자 원주에 있는 부동산 시장 어디에 있어? 원주에 있을 건 특정 지역 지정했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예배주는 뭐 있습니까? 추상적인 구체적인데 그런 거에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아무 의미 갖지 말라고. 중요한 건 그냥 구체는 추상 다 필요 없어. 시장은 부동산 무슨 특성? 부동성이지. 이게 끝이야. 응? 그거 마시면 돼. 우리 시험나 항상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에서 이게 부동산 어떤 특성과 서로 관련된 시험 내거든. 내거든 무조건 부동성 끝이라고. 그러니까 추상, 구체 목숨 걸지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다만 거기 갈로 2번은 뭐냐? 요거. 여기 핵심이야. 가만히 들어보면. 그지? 첫 번째 줄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가기 균등해지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 말은 같은 동네에 있는 물건이다. 근데 자 둘째 줄, 셋째 줄입니까? 그런데 동일한 셋째 줄요. 중간점 동일한 회사에서 지은 같은 질과 자 그다음에 규모의 아파트를 할지라도 지역이 다르면 가격 달라진다. 이 말은 뒤에 계속돼 있죠. 따라서 유사한 아파트가 예,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면 이는 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번역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진 대로 보시면 돼. 가볍게.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 특성 갑니다. 자, 항상 이 시장에 대한 특성인데 벌써 제가 특성 2개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부동산 특성, 즉 토지 특성 한 적이 있지?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부동산 수요 특징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 할게 부동산 시장 특성. 그러니까 특성, 특징은 기본 마인드 벌써 비교할 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항상 비교할 때는 뭐 누가 서로 비교합니까?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하면 굳이 그 내용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쉽게 그 내용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밑에 강의 노트에 있을 건데 거기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죠? 암기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암기하지 마셔. 항상 얘는 중요한 건요.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암기 있는 그 내용 한 예지 이게 모든 걸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아마 이렇게 제가 쓴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면 이거 암기하셔야 돼. 왜? 걔들은 주관식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중개사는 다 객관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 비교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자, 한번 해볼게. 이게 이렇게 원래 나온 거예요. 자, 분필은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일률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부동산 시장은 결국 뭐요?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지. 그죠? 거기는 항상 틀린 말은 뭐 나오겠습니까? 요 말 대신 여기 들어와요. 틀린 말 넣었어.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과 그 다음에 일반 분필이 있는데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중에 훨씬 더 긴 게 누구예요? 주택이죠.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분필은 단실 내에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분필이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공급됩니다. 그런 결과 일반자는 수요 공급 조절이 비교적 뭐요? 용이하다는 거예요. 수급이란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죠? 수요 공급 준 말입니다. 근데 집을 짓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잖아. 그래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런 쪽에 포인트 두시라고. 물론 그래서 얘는 공급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 단기에서는 얘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돼서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폭락할 수 있는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만 이건 큰 의미 갖지 말고 핵심 포인트는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부동산 분필은 서울에서 한 개 100원 하면 여기 있는 원주도 얼마요? 원주 100원이지. 가격이 벌써 공개되어 있지. 그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보니까요. 801호가 얼마 전에 보니까 8억 3천에 매매되었어. 802호는 무조건 8억 3천입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물건마다 성격이 다 틀린 결과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가격이 뭐 있습니까? 거래가 비공개적.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볼까요? 분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30평 단독주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같습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얘는 비표준화, 표준화. 또 부동산 일반 경기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조직화성이 있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죠? 비조직화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타에 부동산 항상 보니까 이 땅 자체가 원래 국가 소유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지만 민간도 서로 매매할 수 있는 결과 사법상 공사법 제한을 둘러봤습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분필 살 때 은행 돈 빌려 갑니까? 아니죠. 집 살 때는? 그래서 워낙 부동산 가격이 비싼 고가품이 되어진 결과 자금의 유용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은 외부 환경에 영향받는다고.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요. 분필은 주거지에 있든 상업지에 있든 외부 환경에 영향받습니까? 안 받는 거지. 근데 땅이란 건 주거지역 상업지에 있을 때 땅값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영향받는다 해서 외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한 결과 이행과 전환이 가능할 것이고 또 항상 부동산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진 결과 원금 회수할 때 투자 자금을 뭐 있습니까? 오랜 기간 후에 받으니까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좀 비교하면. 한데 이거 다 볼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거만 정리하시라고. 이런 제일 중요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비공개, 비조직, 비표준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웬만한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왜? 답은요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여기서 나올 거니까.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 자, 이 기능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책을 볼게요. 책의 136페이지 갑니다. 부동산 시장 특성 나 있죠. 우리 거기 있는 물론 안배아트 그 속에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봐보자고. 보는데 절대 이걸 문제 풀 때 있죠.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말고 굵은 글씨만 쭉쭉쭉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첫 번째 나 같은 옆에 써놓겠다고요. 뭐 써놓겠습니까? 이거 써놓겠다고.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하라. 이 말부터 써놓겠다고. 그래야만 책을 볼 때 뭐 있습니까? 아, 얘는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한다. 이걸 벌써 관념상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자, 1번.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지, 전국적 아니지. 2번. 부동산 시장은 뭐 있습니까? 비공개적이지, 공개적이 아니라죠. 3번도 부동산 시장은 비표준화지, 표준화 아닙니다. 4번도 부동산 시장은 비조직화지, 결국은 조직화는 아니겠죠. 5번도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지, 용이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은 처음 보는 건데 매매 기간, 장기간. 자, 물어보죠. 우리 분필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줘? 아니요. 그건 아니지. 부동산은? 그래서 매매 기간, 장기네, 장기. 그 다음에 7번에 법적 제한이 과하다면 공사법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8번에 부동산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정돼 있다. 이런 말뜻이 있다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시험 난지 봐볼까요? 한번? 자, 봐볼게요.
예, 16페이지 갑니다. 자, 1번 보니까 문제 묻는 게 이거죠. 쭉 설명되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이 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묻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키워드 뭐요? 여러 가지 법적 대안 제한 많다 이거죠. 공사법 규제 심하다 이겁니다. 자, 2번 읽어보시고. 2번 봤으면 2번에 1번 또 읽어봐. 읽어봤으면 4번에 3번 풀어보시오. 봤으면 5번에 1번 또 읽어봐. 봤으면 6번에 2번 또 읽으시오.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뭐 핵심은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명이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1번에 2번. 집을 짓는 건 오랜 시간 걸린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그죠? 그 집을 짓는 오랜 시간 걸린다 해서 곧 이게 다른 말로 수요 공급 조절 곤란 이런 말 중요하다고. 자, 다시요. 뭐를 보는가 하면은 그러면 자, 저기 보니까 5번에 2번 가볼까? 이렇게 장난쳐.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는데 즉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한정된 수요자, 한정된 공급자가 있는 거지 절대 다수의 공급자, 수요자 있는 거 아니에요.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를 갖고 있다는 이 말은 결국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묻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반대인 걸 항상 생각하시면 답이 보인다고. 자, 일단 그런 형태로 시험 나온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그냥 쭉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자, 그 정도 보시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1번에 5번 읽어보시고. 1번에 5번과 6번에 1번 두 개 비교하셔. 1번에 5번과 6번에 1번.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1번에 5번에 이거죠. 한마디로 저기 이거 묻는 거예요. 네, 같은 물건은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같은 지역에 이 지역의 물건이고 6번, 1번은 뭐 있습니까? 네, 같은 물건이지만 가격이 다르면 다른 동네에 있는 물건 이래서 의미한 거예요. 표현 자체가. 자, 일단 그렇게 문제 묻는 형태는 좀 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우리 강의 노트. 자, 18페이지 갈로 3번. 뭘 묻냐? 부동산 시장의 기능. 요거 뭐 기능. 자, 묻자고요. 핸드폰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왜 또 망설여? 응? 자, 그래서 우리 요 기능이란 말 같은 말이 뭐냐? 역할.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냐는 거요. 우리 시장 가야만 그 물건 살 수 있는 거지. 그죠? 또한 시장 가야만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시장 가야만 현재 배추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지.
이런 게 일종의 기능이 다시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앞말만 그냥 기억하시오. 이건 마시면 안 돼.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양만큼은 각각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이 있어요. 필요한 양만 가져가니까. 이 자원 배분은 부동산 결국 뭐예요? 자원 배분은 한마디로 공간을 배분시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원주 지역 전체가 상업지역입니까? 아니죠. 요만큼은 상업,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은 공장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땅들도 필요한 양만큼 골고루 배분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원 배분 기능, 공간이 배분된다는 거예요. 각 용도마다. 두 번째, 우리 항상 뭐든 물건 살 때 돈을 주고 그 물건 가져오는 거지. 돈과 물건 바꾸는 거지.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교환 기능 쓴답니다. 세 번째,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 그래서 가격 형성 기능이 있어요. 시장은. 네 번째, 현재 배추가 좋다 나쁘다, 배추가 비싸다 싸다 이런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 제공 기능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양과 질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원주시에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건축업자는 양적인 측면을 더 고려합니까? 질적인 측면을 고려합니까? 양이죠. 100% 이상 넘어섰어 이제는요. 질적인 측면이죠. 시장에 있는 상황을 보고 이 건축업자가 양과 질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5개 기능만 암기하시라고. 그래서 저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제예요. 그냥 가볍게. 그냥 오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마 책에 설명된 걸 보겠습니다. 자, 138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요, 어떻게 나 있는가 하면은, 부동산 시장 기능. 첫 번째, 자원 배분 기능. 즉, 같은 말의 공간 배분입니다. 두 번째, 교환 기능. 세 번째, 가격 창조와 파괴. 같은 말이 가격 형성 기능이에요. 자, 이 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보세요. 자, 40평이 내가 집 살 때 3년 전에 집 샀거든요. 샀는데 그 당시에 6억 주고 샀습니다. 근데 현재 이 집을 팔 거예요. 팔면 과거에 6억 했던 게 무조건 지금도 6억 합니까? 그건 아니겠지. 이게 7억 될 수도 있고 5억 될 수도 있지. 과거에 만들어진 가격은 뭡니까?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 형성 같은 말이 창조된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그러니까 가격 형성 같은 말이 파괴와 창조 기능을 갖고 있다. 이거 마시면 되지. 또 그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쪽 열심히 1년 3에서 읽어보셔. 관계없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목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뭐 있습니까? 정보 제공 기능. 그 다음 5번에 뭐 있습니까? 양과 질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죠? 자, 밑에 확인 지문 학습이 있는데, 자, 어떻게 시험 되는가 하면요. 일단, 맨 밑에 5번부터 해보자, 5번부터. 자, 5번 보시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요거 묻는 거지. 요거. 뭐지? 국지적이면서 개별적인데, 뒤에 뭐라 했습니까? 일률적 이 말이. 그러니까 항상 틀린 말 보세요. 요거 대신 항상 이 말 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반대 있는 걸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또다시, 자, 확인 지문 학습 거기 보니까 4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핵심이 뭐예요? 3번. 말 잘못했어. 핵심 뭐예요? 공간 배분 기능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핵심 아시면 돼. 내용을 다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절대 문제 풀 때 있죠. 글자 한 강의 목숨 걸면 안 돼.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따라가시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고 이게. 자, 일단 그런 정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시고 140페이지 갑니다. 2절 부동산 시장의 단기, 장기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고. 자, 143페이지 주택시장 분석이 있죠.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물론 제가 강의 노트 맨 밑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고요. 예, 144, 145, 146, 147페이지까지는 그냥 넘어가셔. 이거 읽지 마셔, 책을. 그러니까 공부의 양을 좀 줄이는 방식을 연구해 보시라고.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읽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풀로 딱 붙여버려. 안 보려고. 왠지 자꾸 보고 싶거든. 혹시나 될 수는 있어. 근데 이런 건 거의 날 확률이 뭐예요? 0.05%도 안 된다고. 이런 목숨 걸 수는 없다고, 우리가. 그래서, 예, 걸어보시고, 148페이지 4절, 여과 과정. 요건 정확히 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요건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